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손가락은 왜 이래요? 저번 화에서 그런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핑거링이라고 해야 되나? 레즈비언 컨텐츠 올렸던 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그게 되게 궁금하셨었나 봐. 아무래도 또 사연이라 그래서 오늘 이번 컨텐츠에서도 우리 사연 소개를 하려고 하죠. 모니카 한번 사연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유방암을 몇 년째 치료 중이시고 저도 트랜지션 후 5년째 몽우리가 계속 아파서 유방암인지 의심되어 유방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받을 때 의료인 분께서 불친절한 태도로 대했으며 심지어 2주 후 우편으로 받은 검사 결과지에도 유방암 징후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여성형 유방이 관찰됨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유방암 검사를 받은 본래 목적인 암 예방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유방암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달라고 말하니 10분 정도 후 유방암 징후가 없어서 그렇게 검사지가 나간 것 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검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 암 검사를 받은 것 뿐인데 피검사자의 법적 성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인분들 대부분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사실과 성별이 편법적인 의료체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카? 불쾌함을 느낄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한테 여성형 유방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시스 여성들한테. 근데 이분은 법적 성별이 남성이니까 성별 정체성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형 유방이 관찰됨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건 사실 불쾌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저는 일단 환자분이 검사를 받으러 간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일단 가족력이 있으시고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이 있으시다니까 여성 호르몬이 높거나 아니면 장기간 노출되면 그게 유방암의 위험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유방암 검사를 하러 간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이 검사를 받은 이유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나한테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환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병이나 의심되는 병에 대해 잘 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화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HIV 감염이나 뭐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게 한국에 가면 제가 병원에 진료받을 때마다 HIV 포지티브 양성인 걸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감염내과 교수님이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 아주 간단한 술기라도 환자를 대하고 할 때는 사실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특히나 만약에 자기가 하려는 검진이나 뭐 시술이 HIV 감염과 관련이 돼 있다면 그거를 물어보는 거는 의사의 책임이지 그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책임이 될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넓어지면 당연히 유방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게 위험 인자니까 그걸 무조건 물어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멀기 때문에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다른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 이제 트랜스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슴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유럽에 있는 3개 국가의 트랜스 여성분들을 모아서 한 200명 넘게 해가지고는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죠. 가슴 둘레를 잰 거예요. 흉곽의 둘레, 가슴 둘레 이렇게 쟀는데 1년 호르몬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이 흉곽 둘레하고 가슴 둘레하고 차이가 7.8cm 정도.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차이가 10cm면 A컵, 12cm면 B컵, 14cm면 C컵 이렇게 가요. 7.8cm 차이가 났다는 건 이제 A컵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평균적인 거고 굉장히 많이 커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차가 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또 이제 관찰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봤잖아. 그러면서 그럼 가슴 둘레 사이즈가 어떻게 증가하나 봤더니 초기 3개월에 이만큼 증가했으면 그 다음 3개월에 이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더 적게. 그러니까
대부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많이 변화하고 점점 갈수록 적게 변화하더라. 호르몬 치료를 어느 정도 하시고 가슴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은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성이 좀 좋아지거든요. 피가 좀 잘 말랑말랑해진 걸 잘 늘어나. 근데 이제 가슴 확대 이제 유방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를 할 때 피부가 좀 잘 늘어나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즉 수술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꼭 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드라인에 한 1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6개월 하셨는데도 피부가 이미 가슴 확대를 하기 충분히 준비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으면 가슴이 더 커지는지 낮으면 덜 커지는지 검사했는데 그 둘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커지는 원인이 뭘까요? 개인차죠, 개인차. 케바케?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 뭐 케바케지 뭐. 그쵸. 케바케 사바사였다. 사바사는 뭐야? 사람 바이 사람. 트랜스젠더 여성이 시스젠더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가요? 순위가 시스 여성, 트랜스 여성, 시스 남성. 근데 아직까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트랜스 여성에서 유방암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논문이 어떤 게 나왔냐면 한 6개 정도 센터나 단체에서 어떻게 이제 검진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면은 호르몬 치료를 5년 이상 받았고 50세 이상이 되면 유방암 검진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시스 여성들도 45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나 발생률이 낮으니까 모든 사람을 데려서 막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그냥 시스 여성분들하고 똑같이. 근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자이면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그 환자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방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트랜스젠더를 기준으로 한 진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분은 유방암이 아닌데 몽우리가 아픈 거는 의심할 만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유방 통증이 원래 있거든요. 시스 여성분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유방 통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할 건 아니다. 하지만 자아 검진을 해야 되고 자아 검진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이 오늘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 근데 이거는 장담해. 이게 외국 모의고사 한국에서의 첫 번째 컨텐츠일 거야. 트랜스 여성을 어떻게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앞으로 더 희귀 자료들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라는 게 너무 슬프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